이번 현 시국이 장기화되자 전 세계적으로 원유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권위 있는 경제 분석가가 말하길 대략적으로 4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기존 소비량에 비해 남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국들은 OPEC를 통해 총 150만 배럴 이상을 감산하자고 협의를 진행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돌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돌연 원유 감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러시아몽을 꿈꾸던 독일까지 동조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탈원전을 시작한 독일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런 독일이 미국 뒤통수를 치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 두 번째 천연가스 송유관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일명 노드스트림2 사업이 시작됐죠. 여기서 미국과 독일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확보하면서 독일을 판매처로 삼으려고 했는데 시작도 전에 무산돼 버린 겁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셰일가스 수출을 위해 준비를 끝마쳤지만 독일의 배신으로 인해 미국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주동 미군을 감축하며 러시아 쪽으로 붙은 독일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더 이상의 안보 무임 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말이죠. 이에 독일은 반발했지만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독일의 항의에도 이미 빈정상한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제재를 준비합니다. 미국은 한번 시작한 게임을 멈추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2020 국방수건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과 타 국가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란이 핵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경우죠.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자 독일과 러시아 양국이 동시에 분노하게 됐죠. 러시아는 OPEC 감산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유국에서 기존 3월까지 200만을 감산하겠다는 협정도 종료되는 시점이었죠. 한마디로 OPEC에 소속된 산유국들은 제한 없이 마음껏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향한 산유국들의 본격적인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의 서막이었죠. 속된 말로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거죠. 이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던 사우디까지 참전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8일 배럴당 64.39달러였던 원유가 정확히 3달 만에 마이너스 40.32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떡락하듯 말이죠. 당연히 오일 관련 금융상품 전체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세계 언론사들은 이번 일을 대서특필하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갔죠. 그런데 이때 한국 주식개미가 이 판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지하실을 뚫고 그 아래 무간지역까지 떨어진 원유 레버리지에 한국 개미들이 들러붙기 시작했죠. 금융 전문가들조차 발을 뺀 상황에서 한국 개미들이 게임판을 키워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40달러, 돈을 받고 석유를 받는 이 심각한 사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한 한국 개미들. 그러자 이상 징후를 감지한 한국 금융당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개미들에게 위험 상품이니 투자를 신중히 해달라고 전했지만 이미 돈 냄새를 맡아버린 개미들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미 초사이언이 주식개미로 진화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개미들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 수준의 압도적인 떡상이었죠. 적으면 수배, 많으면 수십 배까지 이득을 챙긴 한국 개미들의 승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노라고 외칠 때 과감히 예스라고 외친 한국 주식개미들의 완승이었죠. 물론 한국 개미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유 가격 반등은 미국 원유회사가 숨겨왔던 신의 한 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것은 바로 해칭 형님의 등판이었습니다. 일명 해칭이라 불리는 금융기법이죠.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일정 부분의 원유 물량을 미리 금액을 약정하여 상대방에서 파는 계약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구매자 대기업이 판매자인 개인 사업자의 밭을 사전에 계약하여 농산물을 일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산유국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겠죠. 아무튼 미국의 카운터펀치로 인해 러시아, 독일을 비롯해 사우디까지 큰 피해를 입으며 원유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독일 대신 폴란드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미국과 폴란드는 방위협정을 체결하며 전 세계적으로 감축 중인 미군의 정책과 달리 오히려 1000명 증원한다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죠. 폴란드 정부와 미국 정부는 군사적, 경제적 이해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내 미군 전력 증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동시에 견제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주동 미군을 10,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방위 무임 승차는 더 이상 없다며 못 박았죠. 자연스럽게 두 국가 간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번 사태에 한국 개미가 큰 힘을 보탰는데요. 주한미군은 좀 가만히 냅두면 안 될까요? 공격적 투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개미들. 이젠 슈퍼개미를 뛰어넘어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여기에도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대폭락장을 겪으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당분간 금지하자 주식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달려들어 큰 수익을 얻었죠. 공매도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 커뮤니티에서 수천 %의 수익을 냈다고 인증한 사례도 있다 하니 이번 폭락장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동학개미들이 탄생했는지를 쉽사리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말하길 한국 개미들의 파워로 인해 주식시장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 개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전연승으로 이번만큼은 축포를 터뜨린 한국 개미들의 행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개념을 넘어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등장하며 전세계 금융인들을 놀라게 한 한국 개미들의 파워, 앞으로도 개미를 뛰어넘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